네, 대한민국을 빛내는 명장을 만나보는 시간, 나는 명장이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명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제가 본격적인 소개를 하기 전에 혹시 최근에 바느질한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 사실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왜 공교롭죠? 수선을 했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이었던 게 오늘 이런 방송 할 줄 몰랐죠.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게 반지꼬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너무 오랜만이라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직접 하신 거예요? 그쵸. 와, 미정 아나운서 대단하네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 가정 시간 이후로는 한 기억이 없어서 오늘 아마 우리가 소개해드릴 이분이 더 특별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색실루비 직종 숙련기술 전수자 김윤선 명장 만나보려고 합니다. 와, 색실루비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비라고 해서 좀 바느질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색실루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는지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종이인 한지를 돌돌 말아 끈을 만들고 그 끈을 천과 천 사이에 넣어 색색의 실로 선을 따라 촘촘하게 꿰맵니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공을 들이면 아름답고 튼튼한 색실루비 작품이 탄생하는데요. 사라져가던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에 다시 살려낸 이 시대의 명장.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색실루비 직종 숙련기술 전수자 김윤선 명장을 만나봅니다. 도심의 빌딩 속 야트막한 기와집이 줄줄이 늘어선 이곳은 600년 역사를 간직한 도심 속 박물관,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입니다. 하늘을 향한 처마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한층 더 깊게 만들고 형형색색의 돌담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인데요. 기와 한 장, 나뭇결 하나에도 전통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이곳에 우리 선조들의 전통과 생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숙련기술 전수자라고 새겨진 문패가 오고 가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바로 색실문양 누비공방입니다. 우리의 전통이지만 우리가 멀리했던 선조의 정성과 지혜가 담겼지만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그 이름, 색실루비. 이 공방에서는 우리의 곁에서 멀어져 가던 색실루비를 다시 우리의 손끝에 닿을 수 있도록 지난 30년간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 색실루비 직종 숙련기술 전수자 김윤선 명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비는 원래 옷이나 장신구, 침구에 주로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색실루비는 천과 천 사이에 솜 대신 한지 끈을 넣고 색색의 실로 촘촘하게 박음질로 꿰매는 바느질을 말합니다. 색실루비는 아름답고 튼튼한 것은 물론 습기에도 강해서 선조들은 생활용품으로 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까지 입담배를 넣던 담배쌈지, 그리고 부싯돌을 넣던 부싯쌈지도 색실루비로 만들어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했지만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이 생산되면서 어느새 우리의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잊힐 뻔했던 색실루비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은 분이 바로 김윤선 명장입니다. 김윤선 명장이 색실루비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가 색실루비를 하게 된 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쓰시던 쌈지가 집에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냥 귀하게 여기고 그러셨는데 한지가 꼬아져서 들어갔다는 얘기의 설명을 듣고 바느질은 어머니한테 이제 조금 배우고 해서 처음 만들어 본 게 이제 할아버지 쌈지 재현작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담뱃쌈지를 재현한 김윤선 명장의 작품은 지난 1997년 대한민국 전승공예 대전에서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이 작품은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사라져가던 우리의 물건을 되살렸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윤선 명장이 말하는 색실루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색실루비는 한지를 넣고 누비는데요. 올록볼록함이 있는 것 때문에 조용감이 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신미성도 있어야 돼서 만드는 사람도 그 기쁨도 있고 보는 사람도 어떤 경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의 기쁨, 작품을 보며 느끼는 경이로움은 김윤선 명장을 점점 색실루비의 매력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형태적인 거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형태, 주머니나 안경, 수저집, 반지꼬리 이런 것들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승공예에 내는 게 저의 어떤 큰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것들을 또 자료를 찾아서 또 박물관 다녀보고 그래서 또 만들어서 또 내고 이래서 한 게 여태까지 공부하게 된 저희 진로였습니다. 색실루비를 아는 사람도 또 가르쳐주는 이도 없었기에 그저 박물관과 골동품상을 찾아다니며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선조들이 남긴 색실루비 용품이 김윤선 명장에겐 곧 스승이었죠. 그렇게 색실루비를 재현하기 위해 김윤선 명장은 홀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전승공예를 내다 보니까 나비나 꽃이나 새나 이런 것들이 색실루비로 그 문양들을 이제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복궁에 있는 보물 자경전에 있는 것도 해보게 되었고요. 그 꽃당 같은 것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기법은 옛날 기법이지만 자유로운 문양을 개발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색실루비라는 전통을 현대에 되살리려는 명장의 노력은 끊임없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양을 연구하는 건 물론 옛날 방식으로 짠 명주나 무명, 모시에 쑥, 양파, 치자 등으로 천연 염색을 하는 등 끊임없이 소재를 실험하며 색실루비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유물에는 무명이 많아서 무명을 많이 쓰고요. 그 아까 저쪽에 반지꼬리에 있던 것들이 무명을 양파, 쪽, 홍화, 또 소목 이런 거로 염색을 하고요. 명주도 황련, 황벽, 쪽, 또 홍화, 또 소목 이런 염색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명주나 무명도 마찬가지지만 풀 먹여서 한 이틀 만지작거리고 한 이틀은 또 넓적하게 다듬이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색실루비의 첫 단계는 부드러운 천에 한지를 넣고 다듬이질을 하는 건데요. 다듬이질 소리가 참 경쾌하죠. 천과 천 사이에 한지를 넣고 누비는 방법이 색실루비 바느질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천과 천 사이를 2장을 놓고 이 문양을 따라 그린 다음에 박음질로 이 중심선을 다 바느질합니다. 박음질로. 그러고 난 다음에 꼬아진 이 한지로 이 사이에다가 넣고 누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느질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한 주씩 넣고 바느질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가 습도에 민감한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담뱃쌈지나 그냥 부싯쌈지들이 있었어요. 이 한지가 습도를 머금기 때문에 기능성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줄 이렇게 누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줄 또 이렇게 그 다음 줄로 이렇게 누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번째 줄을 넣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줄을 또
채워서 넣는 거를 해서 4번째, 5번째까지 채우게 되면 이렇게 꽉 차게 돼요. 우리는 그냥 천을 새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고 누비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접어서 이제 쌈지로 만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바이어스를 다 한 다음에 옆에 사뜨기를 합니다. 사뜨기 한 다음에 여미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고정시켜 줘야 되니까 이거를 끈을 달아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김윤선 명장의 색실루비 작품은 우리나라 전통 문양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표현해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가느다란 선으로 그려진 그림은 색색의 천과 실을 만나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영감을 얻고 이 문양을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고 뭐 떡살무늬도 그렇고 또 연꽃도 그렇고 경복궁에 있는 자경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문양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문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라는 기쁨이나 이런 걸 주고 또 물고기는 다복을 주고 다산을 주고 이런 문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용도에 맞게 그림을 그려서 사용합니다. 네. 한 땀 한 땀 명장의 정성이 아름답게 수놓여진 색실루비는 반지꼬리에서부터 안경집, 가방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정성이 깃든 만큼 작품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작품마다 좀 다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굵기도 다르고요. 그럼 굵기가 가늘면 좀 더 오래 걸리고요. 굵기가 좀 굵으면은 좀 시간이 또 짧게 걸리고 이렇습니다. 보통은 주머니 얇게 누비거나 한지를 얇게 꽈서 누비는 것 같으면 뭐 6개월도 누비고 5개월도 누비고 이렇게 합니다. 끈을 놓고 한 방향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길을 만든다는 생각을 해요. 또 식구들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누구한테 주려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건강과 또 편안함과 또 오래 장수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집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서도 또 걱정하는 거, 또 어떨 때는 기쁜 일도 있으면 또 기쁜 생각도 해가면서 식구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만 하는 색실 누비. 마치 수도자의 수행 과정과 다를 바 없는 고된 작업인데요. 하지만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작품에 몰입한다는 김윤선 명장. 때문에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수많은 대회에서 빛을 발했고 지난 2015년 김윤선 명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색실루비 직종 숙련기술 전수자로 선정됐습니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절된 거를 다시 만든 건 맞기는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의 것이고 이게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지금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먼저 시작했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달아도 흰 못이에다 달아도 예쁘고 요거는 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색실루비 기술 전수자로 인정받은 김윤선 명장. 때문에 공방에는 그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업인데요. 그 속에서 나를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나 가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색실루비는 인생의 후반에서 나를 다시 찾아낼 수 있었던 좋은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윤선 선생님께 또 작업뿐만이 아니라 언니 같은 느낌,
그런 느낌까지도 받으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그게 색실 루비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회원분들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색실 루비. 그만큼 진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에 갈수록 색실 루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한국의 전통미를 오롯이 품고 있는 색실 루비에 대한 관심은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도 뜨겁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좀 더 나가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문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일본에서도 되게 핫하게 색실 루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보자기로 일본 사람들이, 그것도 옛날에는 싸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디자인이 돼가지고 벽에다 거는 거로 됐잖아요, 그림처럼. 근데 마찬가지로 색실 루비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너도 나도 관심이 많다는 색실 루비. 제작진도 직접 체험에 나서봤는데요. 이건 뭘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요, 저 팔찌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안에다가 이 한지 대신 이 팔찌로 돌아가는 끈을 넣고 네. 누벼 보겠습니다. 요즘 남자들도 바느질 다 하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돼서 여기를 붙잡고, 이 줄은 상관없이 그냥 네, 하면 네, 되나요? 예. 그 줄 옆을 꼬매는 거예요, 박음질로. 학창 시절 이후 처음 바늘을 잡아봤다는 제작진. 내가 바로 색실 루비 명장이다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법 모양이 나오는 것 같죠? 드디어 색실 루비 팔찌 완성! 이게 만들 땐 몰랐는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들러 많이 오나요? 커플들끼리 북촌에 이렇게 구경하러 왔다가 이제 이것도 체험하고 둘이서 같이 만들어서 하나씩 바느질 하고는 하나씩 착용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보기 좋아요, 저희도. 저도 오늘 즐겁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명장의 색실 루비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미국, 인도 등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초청을 받을 정도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여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 밀라노 갔던 전시, 그거에 했던 혼선이 최근에 한 거라서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이 혼선이 그 결혼할 때 신부가 얼굴을 가렸던 부채였는데, 요거가 저도 무채색으로는 안 해봤던 작업인데 이번에 무채색으로 작업을 하면서 저도 되게 흥분되고 이랬었습니다. 그 결혼할 때 모란 꽃하고 봉황옥을 많이 쓰는데 이 모란 꽃을 주제로 한 그 혼선이고요. 얘는 이제 투각을 해서 요 안에다가 상간기법으로 해서 만든 혼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란꽃에 요 새하고 해서 한 혼선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형적으로 작업도, 이 은 작업도 힘들었었고 한데 이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가져갔던 다른 작품들도 무채색으로 해서 기획이 좋으셨어가지고 좀 한국의 미를 한껏 진짜 발휘했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 20개 독백이라는 주제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렸던 2019 한국공예의 벚꽃창신 전시. 김윤선 명장은 흑과 백 두 가지의 색깔만으로도
부채의 한 폭의 동양화를 담아내며 한국적인 정서를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명품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을 하며 색실루비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와 협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트렁크 안에 우리나라에 결혼할 때 썼던 함을 같이 협업을 하게 됐어요. 뚜껑을 열면 그 안쪽에 우리나라에 결혼할 때 썼던 문양 봉안과 모란을 거기다가 색실루비 기법으로 누벼서 안에다가 이렇게 장식하는,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이 여자 쪽에 그 자기 사주를 넣는 사주 봉투하고 만들어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시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좋아했고 본사에서도 되게 그 독특하게 했다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주문받은 거 하느냐고 조금 시간을 많이 썼었어요. 네. 김윤선 명장의 작품들은 드라마의 촬영 소품으로 사용되는 건 물론 영부인의 해외 순방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색실루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김윤선 명장. 그가 그리는 꿈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것이기도 하고 또 제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지혜가 담긴 어떤 물건이기도 하고 기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현대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쓰임새가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서 제대로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서 많은 분야에 이거를 응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잊혀져 가던 전통에 숨을 불어넣어 다시금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게 만든 김윤선 명장. 그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색실루비라는 전통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차분한 마음으로 수행하듯 한 땀 한 땀 천에 새기며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색실루비가 우리의 삶과 더 가까워지길 기대해 봅니다.